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7일 오후 2시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아주 긴박해지고 재미가 있어집니다. 이 정치는 흥행과 같습니다. 정치는 이 예능과 매우 비슷합니다. 정치에서 성공하려면은 스타 기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만들고 연출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이렇게 긴박하고 흥미진진하게 된 가장 큰 공은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신인으로서, 홍준표는 고참으로서, 그리고 특히 윤석열 독주를 예상을 했는데 홍준표 의원이 치고 올라오면서 아주 말하자면은 박력 있는 지금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관심을 모읍니다. 토론회를 보고 나서 윤석열 편, 홍준표 편으로 갈려져서 티각태각하지만 이게 다 나중에는 하나의 그 결론으로 모아지고 그것에 승복하면은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재명은 실패했습니다. 이재명의 일주일 전의 후보 확정은 그 뒤에 후유증도 많고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많아서 컨벤션 효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걸 잘 참고를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되 결론이 나면은 승복하도록 특히 이준석 당대표가 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홍준표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더욱더 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국민의힘 경선을 흥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입니다. 주호영 씨는 오늘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다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또 홍준표 의원과 만나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이재명을 막아내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우리 국민의 필승 후보다. 윤 후보는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압에 맞서 혼자서 당당하게 싸워나가면서 절망에 빠진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권 교체의 희망과 가능성을 일깨워준 주인공이다. 우리가 이렇게나마 정권 교체의 당위성과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오로지 윤 후보의 공이라고 할 수 있다. 윤 후보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강한 소신과 집념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열린 귀와 낮은 마음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성공하는 지도자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주 의원과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홍준표 의원 지지 선언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선에서 다 만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지지하든 저희는 원팀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조선일보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를 여러 번 만났는데 여의도 정치권에서 보기 드물게 가슴으로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그런 점에서 나랑 케미스트리, 즉 궁합이 맞다.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후보를 도와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조만간 공식으로 윤상현 의원을 총괄특보단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4선을 한 윤상현 의원은 새누리당 사무총장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과 경쟁하는 홍준표 의원 캠프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3사 원장의 지지 선언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여의도 홍의원 캠프 사무실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여망 앞에 확실한 정권 교체를 통한 정치 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최재형 전 원장입니다. 전 감사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이고 여당의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홍 의원이 도덕성과 확장성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 발표문에서 우리 두 사람은 확실한 정권교체와 정치교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오늘의 가치동맹을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의 집권 연장 야욕을 기필코 막아내고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가진 미래 세대를 양성하여 대한민국 힘찬 내일을 열어갈 것임을 두 손 맞잡아 굳게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가장 중요한 본선 경쟁력은 다름 아닌 후보의 도덕성과 확장성이다 라고 굳게 믿는다. 특히 2030 세대를 비롯한 전 세대 그리고 야당 불모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 확장성을 가진 후보의 경쟁력은 확실한 정권교체를 향한 수권 야당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대전 선대위원장을 하던 분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 주호영 의원이 이 말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나마 정권 교체의 당위성과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오로지 윤석열 후보의 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9년에 조국에 대한 수사를 주도함으로써 그때까지 보수 진영으로부터 가장 비판을 또 미움을 많이 받았던 윤석열 후보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바뀌고 그게 바로 오늘의 윤석열을 있게 했다. 만약 윤석열이 없었으면 정권 교체의 희망이 과연 보수 진영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머리에 남는 말은 이 말이네요. 윤 전 총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홍준표 지지 선언에 대해서 어차피 본선에서 다 만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지지하든 저희는 원팀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좋은 말입니다. 하여튼 민주당과 달리 이번에 치열하게 싸우고 승부가 나면은 깨끗하게 승부가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후보로 확정되면은 홍준표는 가장 먼저 지지 선언을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선대본부장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뛰어야 하고, 홍준표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뛰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정치란 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은 국민의힘은 지금 벼랑에 서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을 무슨 방도가 없을 거예요. 이제 3월 9일 선거의 의미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실하게 된 것을 잘 보여주는 게 간첩단 혐의로 기소된 충북 무슨 동지회입니까? 그쪽에서 북한 정권에 보낸 건의문 속에서 북한이 이재명 씨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데 도와줘야겠다고 건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과 북한 노동당 정권이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대장동 이 특혜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대장동 특혜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보는 세력과 그렇게 보지 않는 세력의 대결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인 것입니다. 지금 보수 진영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론과 언론의 뒷받침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구체적 이익을 갖다 줄
주로 경제적 이익을 갖다 줄 후보를 찍겠다는 마음과 그래도 정의감이 있고 의분심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마음, 이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을 자극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애국심의 최고 수준은 분노입니다. 분노 투표를 하도록 만들려면 먼저 국민의힘이 내부 총질을 그만둬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단결해야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노 투표가 3월 9일에 이루어지면 제가 여러 번 예언했던 대로 500만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압승을 해야 선거 후유증을 딛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대한민국 세력이 이기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궤도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